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또 바로 내일부터 전투가 시작이 될 건데 이번 주에 하이닉스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겠죠? 하이닉스 금요일 날 ADR 상장이 168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이거를 한국 돈 본주로 환산을 하면 250만 원 정도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220만 원으로 끝났는데 250만 원으로 미국에서 끝났다? 이거 상승에 대한 소재가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궁금증과 최태원 회장의 액면 분할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주라든지 이제 요청이 들어온다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까지 한번 봤을 때 그동안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자라고 했던 부분에서 변화가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우리가 계속 해왔던 대로 냉정하게 일단 현재 시장과 제한 요소 패턴 그리고 특성과 기술적 분석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뜨겁게 계좌의 전세 역전을 만들 만한 이 전략이라는 걸 세워야 될 겁니다. 전략을 세우려면 일단 중요한 가격대 구간을 우리가 구해서 현재 시장에서 냉정하게 분석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중요한 가격대에서 만나는 이 타점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들을요. 그 자리들을 구한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정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간다면 하이닉스도 이번 주 우리가 든든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슈부터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ADR 상장에 168달러로 마감을 해가지고 현재 220만 원의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는 250만 원에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지금 월요일 날 상승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 첫 번째 상승을 만약 하려고 했다면 이 ADR 상장 때문에 40조라는 돈을 착한 돈이죠. 그냥 투자자들한테 그냥 받아낸 2.5% 정도의 유상증자 물량이니까요. 그런데 이 돈을 받았다는 이슈가 6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이때 시간에 NXT 시장에서 4시 50분쯤에 나왔는데 그때 잠깐 2, 3% 정도 상승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호재라서면 이때 이미 다 재료에 대한 소멸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미국장은 가격이 높게 끝나냐? 지금 미국에서 거래를 하는 ADR과 한국의 본주랑 상호 이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그냥 달러로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매매를 할 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의 투기의 민족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매수를 하게 되니까 다른 거래소에 있는 해외 사이트보다 가격대가 더 높게 쳐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하이닉스 본주보다 미국의 ADR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걸 뉴스로 한번 보시면은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뉴스고 ADR 본주와 상호 전환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본주 팔아서 ADR 사라는 UBS 증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런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TSMC 같은 경우도 ADR은 뉴욕 거래소에서 그리고 대만의 본주와 함께 비교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16% 정도 ADR 가격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호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허가제나 승인제로 바뀔 상황이라고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쉽게 그냥 전환이 되는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40조 정도가 상장되어 있는 부분이 SK 하이닉스를 움직이지는 못할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1800조의 기업이니까요. 결국에 이 프리미엄이 상호 전환이 완전히 쉽게 돼버리게 되면 이 40조의 프리미엄 있는 가격이 1800조에 맞춰질 것이지 1800조가 40조에 맞춰져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팩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액면 분할 언급에 대해서 보시면 이건 검토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두자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데 액면 분할이 된다고 해서 주식에 이점이 있거나 뭔가 변화가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200만 원짜리 주식을 아래쪽에서 그냥 분할을 하게 되면 싸게 일반 투자자도 많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액면 분할이 오면 호재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종목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많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예를 보면 삼성전자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018년도 액면 분할을 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2018년도 보시면은 이때 이거 차트 보면 제가 아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닿았을 때 이때 액면 분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액면 분할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줄줄줄 하락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이 기관 외인 놈들이 울리게 만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스탠스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변경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설명 들어보셨으니까 스탠바이 상태 우리가 유지하자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리면 될 것 같고 결국에 SK하이닉스 방향성을 조정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의 확정 실적과 가이던스가 7월 말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관 외인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악랄한 의도를 가지고 흔들면서 힘들게 만들 거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 구간에서 이 힘들게 만드는 구간 반대로 본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 타점들을 공부를 해보자라고 한 주 내내 계속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냉정하게 일단 분석을 하는 시장과 제한유서 패턴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고 중요한 가격대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가격까지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SK하이닉스 힘내자라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첫 번째로 시장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AI 반도체 회의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이 지금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이 시장은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지금 삼성 실적 발표가 엄청나게 서프라이 나왔어도 밀리는 시장이라는 거 이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제한 요소라고 하는 건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에서 그거를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아먹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이제서야 여기서 떠넘겼는데 바로 여기서 그냥 다시 잡아가지고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탠바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지금 기관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들어주면서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거는 매수라면은 못 팔게 만들려고 하는 거란 수작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놈들은 종가를 항상 21선이나 개인들이 많이 보는 선 근처에서 꼭 마감을 시켜놓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않은 상태에서 애매하게 마감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매수를 오늘 들어가면 지금 팔지 못하고 계속 보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음봉에서만 매수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손실 난 게 겁나가지고 빠져나오는 정도의 수량만 나올 뿐이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섣불리 움직이지는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을 보면 메가폰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흐름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 패턴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저점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일단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 고가권에서 나왔던 이 메가폰 패턴에서 이탈 이후에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거니까 끝까지 우리는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를 해가지고 매도 타점을 잡는 거죠. 어디서 매도하는지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을 짓는 건데 결국 현재 구간에서 그냥 매도를 해버리거나 매수를 그냥 섣불리 해버렸을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올바른 가격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세력들이 원하고 있거나 이 세력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격대를 알고 매매를 해야지 어중뛰게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가격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저 매매 차트를 놓고 보면은 세력의 단가와 세력의 관리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딱 이 파트만 보면은 녹색 선이 세력의 단가선인데 이 세력 단가선을 자꾸 이탈했다 회복했다가 만약에 이 세력들이 자기 단가선을 지켜내주려고 한다면 터치를 하자마자 반등이 나오는 상태로 움직여 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기존에 이제 지금 관리선이라고 하는 빨간선 구간을 계속 저항을 막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11선을 닿지도 않고 여기선 11선 딱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가 기준점이 될 때 애매한 겁니다. 여기선 21선 기준이고 여기선 11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기준은 항상
항상 동일해야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력들은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항을 계속 막고 있다는 건 지금 현재 흐름이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력 단가선이나 관리선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실 겁니다. 자, 보시면 녹색선에 닿는 구간에서 매수했으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겠죠. 그리고 홀딩을 한다면 빨간 선이 깨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고가에서 매도하게 되는 걸 겁니다. 이런 베이스 속에 이제 중요한 가격을 알아보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가격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파동을 만들고 세력의 단가선을 지키는 상태에서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중요한 가격대를 정해 놓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세 번째 선을 돌파하면 상승이 되는 거고, 그러면 목표가를 오게 됩니다. 목표가로 하면은 1차, 2차, 3차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이 가격대 그리고 이 가격대 그리고 지금 이 가격대가 중요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맞죠? 그리고 빨간 선이 유지되는 상태라면 그 녹색선 구간에 온다면 매수를 접근한다는 그 상승 추세에선 이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래쪽에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강반등이 한 번씩 나온 겁니다. 근데 추세는 지금 이 빨간 선을 계속 지켜내주고 올라왔던 종목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빨간 선을 계속 저항을 막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봤을 때, 아, 저 빨간 선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거나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현재 이 중요한 가격대가 목표가, 즉 단기적으로 고점을 정확하게 맞춰냈던 그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지지가 된다라면 어디서 지지를 할 것인지 이 두 번째 이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현재 구간에서도 왜 지금 빨간 선과 동일하게 위에 걸리고 있는 윗꼬리 자리가 왜 이 바로 아래 빨간 선을 건드리고 있는 상황에 저항을 막고 있는 건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가격대도 끝났습니다. 중요한 가격대에서 전환이 나오는 타점을 잡고 올라오는 상승에서 저항을 맞는 타점을 잡는다면 현재 구간에서 또 현명하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녹색선에서 매매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었던 부분들 제가 말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처음에 50만 원대 구간에서 녹색선의 단가선에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이 목표가 구간에 왔으니까 매도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다시 전쟁 때 녹색선 구간에 왔으니까 매수를 진입한다고 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번에 2차 목표가까지 다이렉트 왔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47만 원 찍었을 때 또 2차 목표가,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삼성전자가 단가선에 닿기 때문에 녹색선에서 또 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으로 매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마지막입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라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들이 왜 중요한 자리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잠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는 만약 1차적으로 이 구간들처럼 맞고 다시 밀리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때는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 만약 맞고 밀려 내려온다. 똑같이 여기서도 밀렸고 여기서도 밀렸으니까요. 그러면 20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이번에 밀리면 이 고가가 세 번째 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력 단가선까지 다시 밀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도를 잘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밀리면 또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할지도 미리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영상 보시면 미리 제가 가격대들 여기서 위에 올라왔다 꺾이면 매도를 하겠다. 이게 얼마입니까? 292만 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300만 원 바로 가기 직전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글뱅이 치는 걸 보면은 240만 원대 정도에 쳐놨죠. 그리고 관리선을 이야기합니다. 빨간 선. 그리고 나서 단가선에 200만 원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첫 번째 여기 온 거죠. 관리선 240만 원대 정도 수준. 그리고 200만 원대 또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했으면 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하락이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는 상태니까 여기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러면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과 제한 요소가 있고 패턴도 있으니까 어떻게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앞서 이 세력의 악랄한 의도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력들은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이 물량을 저가에서 다시 뺏어갈 건데, 어떻게 뺏어갈 거냐면 첫 번째로 고가에서 물리신 분들 아래로 빠졌을 때 공포심을 심을 정도로 아래쪽으로 한번 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올라왔을 때
한번 쌍바닥을 만들면서 시간을 끌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으로 공포감을 든 사람한테 손절을 시키고 그 공포감이 반등으로 이어지면 또 개인들은 매도를 할 거며 여기까지 버틴 사람들도 아래쪽으로 다시 밀릴 거라면 계속 하락 N자로 빠질 것 같으니까 또 정리를 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개인들을 농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유유히 상승을 보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력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대에서 또 아래를 틀고 이 구간에 오면은 매수를 하려고 우리가 대기를 타고 있는 거고 여기 구간에서 반등이 만약 나중에 나올 때 2차 목표가 구간 위로 올라오는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상황을 지켜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매수 단가들 다들 각양각색이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하이닉스만 쳐다봤을 때 신규로 만약 생각을 해본다면 타점을 우리가 어디를 잡을 걸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구간의 가격대에 오면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에서 매도 타점이 나온다면 그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럼 먼저 타점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역전 매매 차점 세트를 우리가 중요한 가격이 왔을 때 제가 딱 킬 겁니다. 그러면 바로 직전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처럼 땅바닥이 나오는 상태가 나온다면 회색 구간은 조정이니까 중요한 가격대 기다렸다가 이 저점 구간과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반전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이렇게 빨간 선이 나오면서 시세선이 뜰 겁니다. 그러면 시세선이 이탈되는 국면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의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매수와 이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건데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이닉스를 앞으로 어떻게 매수를 잡아가고 추세 고점에서 중요한 가격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예시를 통해 매도 전략 말씀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이 종목 어떻게 추세의 고점에서 완벽하게 매도하는지 실전 매매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선과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은 세력이 매집한 단가선이고 빨간선은 세력이 관리해주는 선입니다. 즉 잘 가던 종목이 세력의 단가선까지 밀리면 매수를 하고 또 빨간 선이 첫 번째 닿았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래쪽에서 6만원대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다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 구간을 안 깨지고 가다가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보냐. 세력들은 앞에 돈을 써서 파동을 만들면 그 다음번에 팔아야 될 목표가를 정해놓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만들어 놓고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든 파동으로 그 다음번 목표가를 정해놓게 되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선이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오게 되는데 빨간 선을 안 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기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일단 매도를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세력들이 또 만들어 놓은 이 파동으로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트리거 구간입니다. 이 트리거 구간을 돌파하고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황이 되면 이 위에 목표가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6만원대 구간 그리고 매도하고 또 이 10만원대 언더인 9만원대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작년 9월에 6만원대 녹색선 보이시죠?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왔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의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단가선 구간에 왔기 때문에 쌍바닥 예상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홀딩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월간 베스트 6개월간의 362%대 주인공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연간 1위를 찍었을 때도 이 기법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녹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빨간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상승의 파동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호가 뜨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현재 1차 목표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 후에 이 아래쪽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고 현재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되고로 2차 목표가를 향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하이닉스 녹색선 구간 50만 원대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고가권에 왔으니까 매도 목표가를 4점 신호해서 제가 또 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 80만 원대 구간에서 또 세력 단가선이라고 보면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명확한 매매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지금 이 녹색선 구간이 11만 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오다가 지금 목표가 구간에 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선을 뚫고 올라가서 1차를 다이렉트로 뚫면서 2차까지 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잘 했으니 세력의 관리선인 17만 원대 매수 노려봐야겠죠. 이런 좋은 타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장중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시대의 고점에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 차트로 넘어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가격대들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보유하신 단가별 관리 부분까지 제가 한번 짚어드릴 건데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SK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영상 보시는 분들 ETF 고버스라든지 레버리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정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만약 꼭 하셔야겠다면 단타로만 보세요. 물려 있을 때 들고 가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려 있는 상태에서 빠졌다가 본주가 200만 원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샀는데 그게 180만 원을 갔다가 다시 200만 원을 왔어요. 그러면 본주는 200만 원이 왔는데 ETF는 200만 원을 못 옵니다. 이거를 알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굳이 말릴 필요 없을 만한 실력자이신 거고 나는 이런 리스크 없는 상태에서 하이닉스를 매도를 생각하고 싶다. 그렇게 하신다면 증권사에서 전화하셔가지고 이 대주 매도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세요. 100만 원대 정도면은 할 수 있고 한 배 인버스 ETF는 없잖아요. 한 배짜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본주를 공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제가 중요한 가격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가격대는 최근에 윗골이 달았던 부분이고 지금 빨간선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제가 체크를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의 가격대도 물론 190만 원대 후반 정도이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가격대가 중요하다. 즉 7월 8일 날 저가와
고가가 가장 가까운 중요한 가격이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걸 밴드로 보고 1차, 2차, 3차 보기 때문에 이 아래쪽의 가격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70만 원대 중반 정도 수준까지, 여기까지 공포로 좀 밀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유 단가별로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물려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 그냥 지금 팔아버릴 수는 없으니 이 구간까지는 버틸 생각을, 일단 심리적인 안정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거나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구간을 타점으로 우리가 잡고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너무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길 여력이 없다라면 여기까지 참아냈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반등의 기조가 나오면서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실적 발표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간에서 나오는 타점의 신호가 떴을 때 문자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한번 확인하셨다면 이제 피날레를 장식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종목을 매도한 후에 다시 눌림을 잡을 것인지 본다면 하이닉스는 분명히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눌림을 잡을 겁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외에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면 매도한 후에 다시 잡을 것인지,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교체할 것인지, 결국 철저한 자금 관리와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그 수준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수익 안 잃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매도 후에 다시 매수할 눌림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 따라서는 이 스마트머니가 새롭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다음 주도 섹터로 교체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완벽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시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 우리는 이 대기업들의 조단위의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보시면은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 마스크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런 식으로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결핍에 따라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1,100억원 넘는 엄청난 상승한 파동이 나왔었죠. 매번 시장이 다르지만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심각한 병목을 발생하고 있는 곳, HBM의 압도적인 속도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데이터 처리, 전송망,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열을 제어하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감당할 전력 인프라까지 말입니다. 영리한 메이저 이 세력들의 돈은 대중들이 이미 급등한 종목에 환호를 할 때 이미 이런 필수 결핍 구간의 핵심 독점주들로 조용히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으로 추천드린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광통신 필수 결핍 대장주였던 대한광통신, 연속 상한가로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뒤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관리선 안착에서 매수를 해서 최근에 매도한 종목입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대한광통신을 3월 24일 날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최대 결핍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7,000원대 정도 초반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날 3월 24일인데 같은 날입니다. 이 같은 날 제가 이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필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테크 사이클을 본다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필수 결핍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HBSP, 그리고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광통신을 추천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필수 결핍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종목을 골라놓고 우리의 매매 기법대로 맞는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대한광통신과 똑같다고 하면서 필수 결핍 정보라고 해서 광전자를 제가 이 빨간 선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3월 31일입니다. 지금 3,000원도 안 하던 가격대였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 녹색석 구간에서 6만원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4월 7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4월 8일입니다. 8일날 역시 이 녹색선 구간에서 단가선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대한광통신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광전자에서는 3,000원짜리가 2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6만 원대 구간에서 지금 200%가 더 올라간 상황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녹색선 구간에서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면서 지금 2차 목표가에서 지금 매도를 했죠. 지금 다시 이제 관리선에 오면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GST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달에 이 녹색선 구간에서 20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도 11만 원에서 지금 200%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이 병목의 필수 결핍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눌림없이 계속 100만 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MLCC 관련 필수 결핍 종목으로 제가 사막 콘덴서 지금 현재 세력의 단가선의 녹색 구간이니까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과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이런 치명적인 병목 현상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유하신 이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과연 이런 필수 결핍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계속 홀딩을 해서 나갈 것인지 주도주로 교체할 것인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종목을 다뤄드리기에는 명백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 거대한 자금이 밀려올 다음 결핍 대장주의 관심 종목은 주말을 이용해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진짜 돈이 들어오는 그 정확한 매수 타점이 올 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지 말아야 할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매수해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역전시킬 준비하셔야겠죠.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향후 핵심 대장주의 원 단위의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분석과 이 매도 방법 그리고 종목의 선정과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오늘 준비한 실전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